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문화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권인걸입니다. 여러 기관들과 함께 책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독서 프로그램들 만들고 진행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업 특성상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만나 뵙게 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 어떻게 책을 읽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독서 취향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곤 해요. 그러다 보면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각자의 이유들이나 선호하는 취향, 주제, 분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과 함께 읽는 그림책을 즐겨 읽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이야기의 힘에 딱 몰입되는 즐거움을 즐기시는 소설 매니아 분들도 계세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사회과학 서적을 굉장히 탐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인문 교양서 같은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 읽는 분들을 종종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책을 읽을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좀 고민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취향 같은 것들이 다 달라도 대부분이 고민 사연들은 크게 몇 가지 유형들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를 자꾸 미루게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독서가 아직 일상화가 안 되어 있는 분들, 습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에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책을 읽다가도 옆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 안에 밀려있는 집안일들이 자꾸 신경 쓰여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책 읽기를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잘 안 돼서 좀 답답하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얼마 전에 저랑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대형 서점에 들렀는데 책은 너무 많은데 나에게 맞는 책은 대체 어디 있는지 그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빈손으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세 번째 고민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완독하기가 좀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책의 경우에는 모든 책을 완독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완독을 할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읽는 것과 완독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 내가 독서를 해나가기 위한 기초 체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고민은요, 편독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다들 그때그때 관심사와 내가 좋아하는 결의 문장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읽다 보면 다양하게 읽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결국 고른 책들이 다 비슷한 느낌의 책들 혹은 비슷한 작가의 책들을 고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편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주제나 분야의 편독도 있지만 다양한 책을 읽어도 매번 비슷한 결론에 다다르는 그런 편독도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에 가까운 그런 독서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이 뭔가 깨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확장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자꾸만 강화되는 그런 식의 독서들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나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물론 독서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다 남는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이 책이 왜 좋았는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아쉬움으로 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도 하는 분들도 많고 나름의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책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들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좀 공감하는 그런 고민 사연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서를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좀 더 즐겁고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맞는 독서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빌려서 여러분들께 함께 읽기를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독서 모임을 해보시는 거를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책은 보통 혼자 읽는 활동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혼자 읽을 때는 미처 채우지 못하는 함께 읽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책을 함께
읽는 것들의 어떤 즐거움들 아마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빌려서 한번 독서 모임이 갖는 가치를 크게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독서 경험입니다. 아까 고민 사연 말씀드릴 때 아직 책 읽기가 일상화가 안 되어서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반강제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독서 모임을 하기로 한 날짜가 하나의 마감일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조금씩 또 책 읽기를 미루다가도 그 날짜가 다가오면은 다시 한번 또 책을 펼쳐들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반복적으로 또 책을 읽는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책을 일상적으로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개인의 변화라는 측면입니다. 보통 독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과정으로 한번 이렇게 국한이 되게 되죠.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말하기와 듣기가 같이 추가가 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면 이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알고 있다라고 그냥 느껴왔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듣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독서 모임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공감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저와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다름이 주는 자극을 얻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저의 생각이 깨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반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치는 사회적인 가치인데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랑은 조금 다른 결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일상적으로는 조금 꺼내기 힘든 주제인데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인 담론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독서 모임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공론장에서 다양한 화두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다 보면 거기서 또 더 나은, 더 좋은 생각들이 도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독서 모임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민주시민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탄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3가지 키워드로 독서 모임의 가치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독서 모임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다가 독서 모임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정한 책이 나와는 너무 맞지 않아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하는 구성원분들 중에서 너무 공격적이라거나 너무 가르치려는 듯이 한다거나 이래서 그냥 대화하기가 껄끄러워서 피로감이 쌓이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제에 딱 집중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대화가 너무 산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에게 맞는 독서 모임을 내가 한번 직접 꾸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운영자로, 리더로 나서자니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을 만약에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리더가 있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거를 한번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 가지 독서 모임들이 다양하게 지금 이 사회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더분이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대화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익한 토론의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리더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서울시민대학에서도 그 일환으로 지금 독서 프로그램을 하나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북후선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는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지금 각계각층에서 여러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리더분들께서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독서 모임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좀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이 열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금 검색창에다가 서울시민대학 북구선장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의 어려움과 그리고 독서 모임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면 저에게 독서는 항해인 것 같아요. 항해를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파도에도 휩쓸리고 하는 것처럼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체험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항해랑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서도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때 더 먼 곳까지 우리가 모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더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주는 즐거움이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행복이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좋은 대화에 있다라는 그 명제를 자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혼자 읽는 경험에서 함께 읽는 경험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기를 제안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서울시민대학에서 북구선장의 선장 역할을 맡고 있는 독서문화기획자 권인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